메이다 1주차 산문문학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한 편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태준 작가의 달밤이란 작품이고 수특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지막 장면에 가면 되게 쓸쓸해요. 근데 이태준 작가가 원래 그런 소설을 좀 잘 써요. 어떤 순박하고 세상에 당하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설들을 잘 적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1번, 성북동으로 이사온 나는 마을의 못난이 황수건을 만나게 된다. 이 못난이 황수건의 별명이 뒤에 나오는데 노랑수건이에요. 이 마을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못난이로 유명합니다. 약간 지적 능력이 딸리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얘가 지금 뭘 하냐 하면 신문 보조 배달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도 처음에 왔을 때 신문 배달하러 온 거였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나의 집 방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싫어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북동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아주 옛날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얘의 모습이 너무 순박해 보였던 거예요. 시골스럽고. 그래서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 순박한 모습이. 그리고 황수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제 얼굴이 크고 손과 팔목은 되게 가늘다고 나와서 약간은 좀 겉외양도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나는 황수건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황수건이 이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신문 보조 배달원인데 이제 원배달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원배달원은 이제 정식 직원이고요. 그리고 월급이 한 20원 정도 돼요. 20원. 옛날이니까. 그리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서 얘는 정말 순박하고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나타난 이제 황수건이 자기 원배달원이 내일이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되게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한 이후에 3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3일 만에 다른 사람이 와요. 처음 보는 배달원이 와서 내가 이제 황수건은 어떻게 됐냐? 이전에 배달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배달원이 뭐 그따위 반편이한테 뭐 어디를 맡겨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세상이 참 야박하구나. 그런 순수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원배달원이 되는 걸 막고 이런 모습에 세상의 야박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 떠도는 이제 황수건의 일화들을 내가 듣게 돼요.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 황수건이 삼산학교라는 곳에서 급사를 했었어요. 이 급사가 뭐 경비일 하시는 분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근데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사학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뭐 도 교무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높은 사람이 왔는데 황수건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일본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그 학교는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이 내색시 달아난다는 건 황수건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황수건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교사가 선생이 황수건을 놀리려고 그게 봄이었는데 봄날이면 색시들이 더 잘 도망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황수건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종 치는 게 50분 단위인데 20-30분마다 빨리빨리 쳐버립니다. 빨리 집에 가서 색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고 어리숙한 거고 좋게 말하면 진짜 순박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신문 보조 배달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황수건이.
그리고 already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소설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황수건을 내가 거의 잊어갈 때쯤에 황수건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황수건이 그 신문 배달원에서도 잘린 다음에 다시 삼산학교에 들어가려고 학교를 갔다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새로운 급사가 이제 와 있길래 황수건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 교문 앞에다가 큰 돌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급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좀 알아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이 급사가 그 돌을 치웠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구나. 내가 이길 수 없겠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국 학교에는 못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싶냐는 나의 말에 황수건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천만 있으면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황수건한테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3원을 빌려줍니다. 주죠. 사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황수건이 참외 3개를 나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황수건은 학교 앞에서 참외 장사를 해요. 근데 밑에 적어놨듯이 장마, 여름 장마로 인해서 말아먹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황수건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돼요. 건너 듣게 되는데 이 달아난 이유가 황수건의 동서,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죠. 이제 이 황수건의 아내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그 괴롭힘을 못 이기고 결국 황수건의 아내가 집을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되게 씁쓸하죠. 내가 듣고 나서. 그리고 오랜만에 나타난 황수건이 한 달포, 소설에는 달포라고 나오는데 한 달 좀 지난 시기예요. 황수건이 나에게 표도 몇 송이를 뜬금포로 갖고 오는데 그게 이 종이에 이렇게 싸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웬 사내가 뒤에 황수건 뒤에 쫓아와서 황수건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사내가 이제 이 모습을 보자마자 사실 나는 예측을 해요. 이 사내가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값을 치러줍니다. 그런데 황수건은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달밤에 내가 이제 걷고 있는데 포도원 근처에서 황수건을 봅니다. 이 장면이 EBS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황수건을 아는 체 하려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까봐 자기가 돈을 빌려줬고 결국은 장사도 말아먹었고 그리고 포도 갖다 준 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한 줄이 달밤은 황수건에게도 참으로 유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되게 이제 황수건의 어떤 고독함,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이태준 작가의 달밤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체크를 보시죠.